무엇이든 물어보샤. 제주도에 있는 싸시님이 물어보셨습니다. 한국 나이로 54세, 미국 나이로 53세, 샬라쌤의 피부 관리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카메라 화질입니다. 피부과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련하고 좀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 전신의 순환이 좋아져야지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턱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안 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 잘 자는 거. 또 하나.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피부가 굉장히 푸석해져요. 그래서 막 잔주름 막 많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으면 탄수화물을 좀 줄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실물로 보면 그렇게 피부가 좋지 않아요. 제 교육을 들으면서 어떤 학생이 하나 써준 글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서 읽어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수련을 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너무 많은 정보가 휘몰아치는 요가계에서 혼란스러운 정렬 및 수련 방법들이 난무하는 것이 수련의 길을 헷갈리게 했는데 사쌤의 애볼에서 많은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아사나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려면 아사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궁금했던 수련 방법 및 핸즈운 기술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냥 20년의 세월이 아니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참으로 감사하고 먼저 길을 걸어가 주셔서 귀중한 배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가 강사님 중 요가원에 유독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 키우는 곳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필라테스나 헬스장에는 없어요. 요가와 고양이가 비슷한 결이 있는 건가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고양이와 강아지는 좀 성향이 다르잖아요. 강아지는 적극적이잖아요. 막 기뻐도 막 소리 내서 왕왕거리고 뭔가 불편해도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강아지처럼 막 달려들거나 막 짖는 소리를 많이 안 내서 그래서 아마 요가원에서 생명체 중에 고양이를 많이 키우지 않으실까 해요. 근데 저희 사띠암 요가의 뱃살 공주는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 좀 고민이죠. 요가 강사로서 살아가는 것과 요가원을 개원하는 것은 많이 다른가요? 어떤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일 때 요가원을 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가원을 열 때 어떤 마음과 준비가 필요할까요? 요가 강사와 요가원을 내는 거는 굉장히 다른 분야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예전에 요가 강사만 할 때는 매트 위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가원을 개원을 한다는 건 완전히 현실적인 것들을 대면을 해야 되거든요.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월세, 관리비,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청소, 어떤 비품, 그리고 다양한 관리.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현실적인 것들, 그리고 회원을 모집해야 되고, 회원을 상담해야 되고, 그리고 컴플레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환불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현실적이면 환불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썼던 어떤 회원권이랑 그분이 남아있는 회원권을 계산기로 두드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게 요가원 원장이다. 요가 강사만 할 때는 매트 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할 수 있는데 요가원을 오픈하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할 수가 없어요. 하기 싫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끔 내가 파트타임 이렇게 다니면서 시간 들이는 것들 길거리에, 그리고 파트타임비가 얼마 안 되니까 조그맣게 소소하게 내 요가원을 오픈을 해서 그냥 한 작은 소그룹으로 요가원을 하면 훨씬 낫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을 안 하면 그 현실적인 거에서 지치게 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혼자 만약에 요가원을 오픈을 하면 인스타 계정, 그리고 요가원에 대한 홍보물 만들기, 뭐 DM 상담, 컴플레인, 환불, 그리고 학원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것들, 세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완전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서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원장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티암 요가의 300시간 지도자 과정에서 요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가원을 오픈하고 싶은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내가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다양한 학원들에서 수업들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이 쌓였었을 때 내가 예상치 않는 상황들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랬었을 때 요가원을 오픈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해요. 세상에는 다 음과 양이 있거든요. 아름다운 부분이 있으면 그 아름다운 부분을 위해서 또 안 보이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안 보이는 것들을 막 하다 보면 거기서 연꽃처럼 아름다운 일들이 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요가원 차리면 더 이상 길거리에서 버리는 시간이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가원을 오픈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의 양이 훨씬 늘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새 요가원들이 좀 숫자가 줄고 해서 취업하기가 좀 힘들어서 요가원을 오픈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요가원을 오픈을 하려고 해. 그러면 디테일하게 이렇게 딱 적어 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내가 요가원을 운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 뭐 월세 내가 얼만큼을 커버할 수 있고, 뭐 관리비 이런 등등 현실적인 것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이거를 유지할 수가 있는가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나서 오픈을 하시면 좀 나중에 그 현실적인 것 때문에 빨리 지치는 일들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가 강사라는, 요가 안내자라는, 요가 원장, 어쨌든 이 요가 수업을 20년 넘게 하면서 좋았던 거는 제 육체적 건강과 제 정신적인 건강을 계속해서 나이 먹어도 케어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장점이고, 직업으로서는 누군가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직업의 만족도가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꽃길만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진정한 마음의 수행은 요가원을 오픈하고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진짜 내가 요가를 좀 계속 오래 하고 싶어, 아니면 오픈하고 싶어,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실적인 디테일을 조금 정리를 해보시고 오픈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요가는 마음의 동요를 제어하는 게 요가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월세 못 내면 마음의 동요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준비를 해서, 내가 너무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혈진적인 것들 플러스 거기에 이제 요가 강사로서 사람들에게 건강과 어떤 삶의 희망과 명상하는 법들, 육체적인 건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챙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안내하시는 것들은 너무 의미 있는 직업이죠. 저는 저희 어머님을 만나러 이제 가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구정 지나고 매트 위에서 만나요.